오늘 우리는 제가 드린 걸로 할 겁니다. 뭐 수능 특강 본교재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린 거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EBS SNTK 수능 특강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 특강 할 때 그 강의 K인지 G인지가 약간 고민이 됐는데 그냥 뭔가 K겠지 싶어가지고 SNTK 했거든요. 근데 SNTJ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TG죠. 어쨌든 미적분입니다. 여기 있는 건 문항 선별을 해놓은 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EBS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오르비에 글도 올렸는데요. 그거 꼭 읽어보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EBS 연계 대비를 하실 때 뭐 수능, 내신 부교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으로 하셔야 되냐면 뭐 어쨌든 기출문제에 있는 모든 소스가 이미 EBS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 뭐 유형 정리를 한다거나 혹은 나의 빵꾸를 찾는다는 건 넌센스고 왜냐면 훨씬 더 기출문제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공부를 뭔가 이제 다 풀면서 유형 정리를 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 EBS를 여러분들이 주되게 활용하시려면 특수해 보이는 조건이나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했던 혹은 지엽적인 유형들을 정리하는 거에 취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별해 놓은 문제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은 다 흔하게 보기 힘든 표현인 것들을 메인으로 넣어놨고 난이도가 막 어려운 걸 넣어놓은 건 아니에요. 이게 EBS가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EBS를 욕하기가 좀 어려운 신분상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EBS 욕을 안 하시지만 이제 떠드는 유튜버 분들은 이제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머리 기신 유튜버 분이 있더라고? 모의고사 총평하시는? 알아요? 그 남자분인데 머리가 장발이야 막 여기까지 와. 그래가지고 EBS는 쓰레기예요 이러길래 저 맨날 거지 같다 그랬거든요. EBS 한 번도 EBS를 존중한 적이 거의 없는데 왜냐면 계산이 너무 귀찮고 실제로 여기에 원고를 넘긴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 만들어 놓은 문제 중에 제일 거지 같은 것만 넘겼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존중을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다만 연계교재니까 혹시나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왔을 때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한 걸 넣어놨다. 얘는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항을 다 넣어놨어요. 전 단원을. 다만 이제 적분 쪽은 넣어놓을 만한 생소함이 거의 없어가지고 한 문제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는 많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 일부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풀 거거든요. 근데 뒤에 해설이랑 제가 여기 내부 문제 보시면 페이지랑 그 번호를 써놨어요. 근데 EBS가 어쨌든 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사이트 들어가면 다 해설 강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 풀어드렸는데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세세하게 보고 싶다. 혹은 뭐 교재에 있는 원본을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출처 다 살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들어가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설 보시고. 어쨌든 저는 오늘 설명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메인으로 해드릴 거고 선과 마찬가지로 제가 노트들을 다 적어드렸어요. 이거 하다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휴강 수업만 안 했지 사무실에 있는 시간 생각하면 더 길어져가지고 더 기분이 나빠요. 밖에 공기도 못 쐬고 그 철창 속에 숨어만 있었거든요. 남들이 너무 덥다는 거야. 저 안 더웠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거의 수감돼 있다 나온 것처럼 오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차에서 에어컨 틀고 왔잖아요. 28도인가 그렇던데. 여튼 우리는 시작으로 갑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수능 특강 이번에 저도 준비하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일단 우리는 에피타이저로 2번부터 할 거예요. 이게 문항의 빈도가 수열의 극한을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열의 극한이 맨날 29번으로 매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등비급수에서 좀 그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계속 등비급수였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과연 등비급수에서 아닌 게 나오면 학생들이 그거를 잘 적응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취지가 있어서 수열의 극한은 조금 많이 넣어놨어요. 일단 2번부터 Let's get it. 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선별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일단 요 외형적인 거에서 뭐가 보여요? 루트? 빼기? 루트죠? 이거는 뭐 수학 2에서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유리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머리에 들어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요 놈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하시는 건데 이때 요 놈이 뭐예요?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그럼 잘 봐야 돼요. 제가 여기 밑에 오른쪽에 노트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 쉬운 거부터 적고 가죠. 루트 빼기 루트는 일단 뭐부터 진행이 돼야 돼요? 당연히 유리화죠. 그래서 뭐 유리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 얘 유리화를 해보면 누가 되나요? AB, n에다가 분모가 누구죠? 어차피 무한대만 따질 거기 때문에 루트 n제곱과 플러스 n이 들어가는 거니까 2n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놈의 극한값 자체가 3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시면 AB 곱한 게 누구요? 6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제일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AB가 자연수기 때문에 곱해서 6이 된다는 건 AB가 6에 뭐여야 돼요? 약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를 가질 수 있는 조합들을 나열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풀이죠. 그래서 1, 6이 있고 2, 3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3, 2가 있고 그 다음에 6, 1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덩어리의 조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때 잘 봐요. 제가 그 노트 4번에 적혀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건데 당연한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당연하게끔 이용을 했을 거냐가 핵심인 거죠. 우리가 수학 2에서부터 무한대, 분해, 무한대, 수렴이 있죠. 무한대, 분해, 무한대의 수렴이 문제에 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얘가 그냥 수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부터 따져야 되는 거야? 분모와 분자에 뭘 비교해야 돼요? 그쵸? 분모와 분자. 뭐 속도라고 표현을 하면 분모 약간 시작이 좀 좋지 않은데? 분모와 분자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분모가 크거나 같아야죠. 이거 대부분의 친구들이 같다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모가 커도 돼요. 이거 많이 까먹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봐요. 일로 올라와서 얘 누가 더 커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야 돼. 어차피 A, B가 뭐예요? 6의 약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활용하실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걸 과연 여러분들이 찾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선별을 해온 거거든요. 자, A와 B는 6의 약수면 6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A, B는 무조건 A 곱하기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A랑 B가 독립적으로 제일 빠른 속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지. 당연하게도. 그러면 어쨌든 제일 빠른 게 A, B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 직관상으로는 A, B가 제일 빠르니까 개수분의 개수? 그럼 무조건 누구예요? 6밖에 안 나오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랑 최소잖아요. 그럼 2개 이상은 나와야 최대라는 최소의 어떤 직관적인 워딩이 성립을 해버리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 얘가 그러면 A, B가 극한값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라는 어떤 전제가 깔린 상태로 풀이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게 핵심이 되는 거냐? 잘 봐야 됩니다. A, B가 A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속도 말하는 거예요, 속도. 왜냐면 A가 6이면 6 곱하기 1이나 6이나 똑같으니까 A, B가 6일 수도 있는 거고 방금 얘기한 거와 반대로 A, B가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B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빠른 속도가 A, B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랑 최소라는 워딩이 성립을 해버리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딥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이 안 붙고 여기에 어떤 다른 유형들이 가미돼서 나오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진짜 최악의 경우엔 얘를 따졌는데 항이 2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럼 최소랑 최대가 잡혀버리잖아요. 2개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구한 게 답이라고 오판하고 답을 찍어버리는 게 대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뻔해 보이지만
당연해 보이죠? 들으면 당연히 약수는 작아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EBS는 연계용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한 번쯤은 머리에 넣어놓는 게 어떠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만약에 A, B가 A랑 같아. 그럼 얘의 극한값이 누가 되는 거예요? 1분의 A 더하기 A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2A 되는 거고, 왜냐면 얘 A, B고 얘 A인데 똑같은 값이니까. 얘는요, 얘랑 같은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AB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 2분의 AB 되는 거죠. 이해 가능? 근데 AB가 A라는 건 A 자체가 6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예요? 12. 얘는 누구예요? 3 되는 거죠. 이해돼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극한값이 방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A와 B가 당연히 A, B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극한값이. 당연히 A, B 되는 거니까 이때는 6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시험이나 수능이었으면 맞추면 장땡이지만 우리가 연계용 혹은 기출분석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맞추고 땡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풀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6이 아니라 뭐 진짜 막말로 42 이래버려. 아니 42도 아니야. 뭐 64? 이렇게 약수가 많은 애들이면 요렇게 나열하는 과정 자체가 삽질이에요. 이해되시죠? 6은 찾는 게 뭐 몇 초 안 걸리기 때문에 A가 1일 때 B가 6일 때 빨리 구해봐서 아 제일 크더라 제일 작더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일반성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냥 당연히 맥시멈 미니멈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풀이가 훨씬 짧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평가원 트렌드 특성상 만약에 이걸 실제로 수능에 가지고 온다면 얘를 이렇게 풀었을 때는 답이 상당히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안 풀면 풀이가 상당히 돌아가게끔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작년 6평이었나? 우리 그거 있잖아. 그 넓이 구한 거. 이거 기억나죠?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있잖아. 이거 지수함수 해가지고 막 비율 따져서 막 했던 거. 얘도 풀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즘엔 뭔가 이제 어떻게 푸냐에 따라 풀이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보통의 그 아이 친구들, 허수 친구들이 그냥 답 구할 수 있다는 거에 급발진해서 계산 때리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검거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문제도 약간 공부용으로 받아들일 때 나쁘진 않다라는 거. 특히 이거. 이게 조금 당연하면서도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누구 말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 얘기인 거니까. 여튼 패스. 3번도 문제가 이쁩니다. 3번. Let's go.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가 아니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오르비에 올린 것도 그렇고 그걸 수만이에 같이 올리는데 호응이 좋더라고. 뭔가 이제 지역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예요. EBS 문제. 대충 공부했을 때 틀리기 딱 좋은 문제 중 하나. 극한이 그런 걸 진짜 많이 붙들고 있거든요.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보시면 요 놈 자체가 당연해 보일 수 있거든요. 뭐 어렵진 않아요. 이미 푸신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약간 살이 좀 붙고 조금만 조리해서 살을 붙이면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문제를 선별한 취지인 건데 하나씩 봅시다. 일단 여기서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게 시그마를 이용해 가지고 시그마를 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리미트를 이용해 가지고 리미트를 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유형을 판단하시면 돼요. 여튼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적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도 당연한 것 중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한 거는 리미트 sn의 극한값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와 얘가 거의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적어드렸지만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 중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문제에 나오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게 어떤 거였죠? 리미트 an이 0이다. 즉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거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요. 어디로 가야 돼요? an이 1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 놔야 되는 표현인 거고, 두 번째 그 노트 2번인데 얘도 공통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많이 했던 거예요. 전부터 뭐가 있냐면 인테그랄 이용해서 인테그랄 구하시는 거, 지금 이 문제처럼 시그마 이용해서 시그마 구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리미트 이용해가지고 리미트 구하시는 거. 지금 이 세 박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풀이법이 누구예요? 무조건 주어진 거 이용해서 최종값 구하는 꼴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이 꼴맞추기 관점이 그냥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노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사실상 지금 이 문제는 풀이가 어느 정도 뻔하지 않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과 똑같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누구요? 그쵸? 얘는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SN에다가 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마이너스 N이죠. 이해 가능? 그리고 얘가 누구예요? 산 거죠.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건 다르지 않으니까. 왜냐면 얘가 시그마 1부터 n까지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 거랑 똑같은데 1부터 n까지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n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한 두 표현이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리미트 이용해서 리미트 구할 땐 꼴맞추기인데, 이때 꼴맞추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는 n-1이고 얘는 n이요. 그럼 뭔 짓 하고 싶어요? 얘를 어떻게든 얘로 갖다 맞춰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리미트 AN과 리미트 A의 n 플러스 1은 늘 어때요? 똑같죠.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나 극한으로 보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로 한 게 요 값이니까 이 값은 결국에는 리미트 똑같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깎아버리면 누가 되는 거야? SN 빼기 1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됨? N 대신에 그냥 N-1 넣은 거니까 얘는 똑같은 거죠. 이 한 칸 논리가 똑같은 것처럼. 인정? 이때 우리가 얘와 얘의 차이만 보면 플러스 1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넘겨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3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해됨?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를 그냥 당연히 뭐 되겠지 뭐라고 받아들이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잘 봐요. 이게 제가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 같은 거 혹은 수리논술 같은 것 때문에 조금 거슬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능은 그냥 넘겨도 딱히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 어차피 얘 구한다는 건 얘가 수렴한다는 거에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선지에 답이 없으면 없잖아요. 발산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면 무조건 어딘가론 수렴하니 극한의 성질을 입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써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1 넘기면 이거다 이러면 대참사예요. 수리논술도 마찬가지고. 왜냐? 1을 넘기려면 얘가 수렴한다는 걸 보이셔야 돼. 근데 우리가 요 놈이 수렴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풀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플러스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을 더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얘는 지금 4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와 얘가 리미트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1이 소거가 되는 거고 얘와 얘는 연산된 결과물이 3이니까 답이 그냥 3번 되는 거죠. 이해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조심해야 될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또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금요일 날 올린 글이 어설프게 공부했을 때 틀리기 딱 좋은 문제고 우리가 했던 문제거든요.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있어요. 다다음인가? 네, 뭐 어쨌든 있습니다. 그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처럼 갑자기 등장했을 때 우르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젠 등비급수가 좀 그만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근데 진짜 이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도끼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올렸잖아요. 내가 올림으로써 더 유명하신 분들이 야 이거다 해서 날로 먹을까 봐 이게 약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물론 이미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근데 진짜 이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5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짚어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일반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려도 다 풀려버린 거지. 약간 로피탈 다 되는 것처럼. 얘도 한번 봅시다. 일단 제가 이거 정규 수업 때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제일 최악인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최악인 것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애들은 일단 요걸 보고 AN이 16분의 1로 간다는 건 알아요. 이거 못 찾으면 그냥 넌 휴먼이에요. 그냥 인어공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가 16분의 1인 것까지는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아니 뭐지? 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침팬치 같은 인간들이 뭘 하냐면, 이거 좀 이따 적어드릴 거지만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여러분들 급수가 수렴하면 뭘 알아야 돼요? 일반항이 어디로 가는 거? 0으로 가죠? 그래서 요놈분의 요놈스가 어디여야 돼? 0이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that 같은 것만 배웠는지 이거 보면 그냥 AN이 이거다라고 결론 내리고 푸는 빌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삽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애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 거기서부터 뭔가 좀 흐름이 이상해요. 시작하기 전에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해보고 답이 선지 없으니까 아 이거 아닌가? 해. 그 다음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잘 봐. 이 내부의 극한값이 얘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왜냐면 얘는 그대로 AK 볼이 7이고 얘는 그냥 극한값이 1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지 직송 같은 친구들이 이 내 덩어리를 그냥 8분의 3이라고 때려 넣어요.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해. 근데 더 that 같은 건 선지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와 이거다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븐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5개념으로 알고 있는 걸 지금처럼 걸고 넘어졌을 때 애들은 의문사 당하기 때문에 틀려도 틀린 걸 몰라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따구로 풀어서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한번 봅시다. 좀 정석적인 것부터 보면 일단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아까랑 똑같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간다는 급수의 수렴성을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는 건 당연히 리미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도 리미트다 라는 거는 뭐 보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놈들 가지고 호흡을 요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나머지는 좀 이따 적는다고 치고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 잘못된 풀이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가 어떤 특정 값인 알파로 가까워진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하셔야 되는 게 누구예요? 아, 일반항이 누구구나? 0이구나. 그래서 AN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N의 극한값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 된다는 것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미트가 분배됐을 때 AN이 16분의 1로 간다는 것까지는 누가 봐도 무난히 찾을 수 있는 문제여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거든요. 그럼 잘 봐요. 제가 거기 적어드렸는데 노트 2 이런 건 뻔한 것들이죠. 아까도 했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노트 2는 뭐 하셔야 돼? 리미트. 극한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극한을 구하실 때 혹은 인테그랄이 주어져 있고 인테그랄을 구하실 때 혹은 시그마가 주어져 있고 수학 1이던 수열의 극한 급수던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어떤 풀이를 갖고 와야 돼요? 꼴맞추기다.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꼴맞추기를 이용해 최종적인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때 노트 그 5번 몇 번이죠? 3번에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리미트에서 리미트를 갈 때를 먼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면 잘 봅시다. 리미트 이용해서 리미트 구하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했었던 그 야매 있죠. 소위 말하는
그런 걸 써도 거의 99%는 다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에서 여러분들의 원래 기존의 정석적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일반항 있죠. 주어진 일반항을 새 수열로 치환하셔야 돼요. 다 적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주어진 일반항을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하시고 얘를 새로운 수열로 치환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an 빼기 16n제곱 빼기 4 분의 n제곱, 얘가 그냥 우리가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최종 값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값을 새 수열로 나타내시면 끝납니다. 나타내기.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얘도 AK-16분의 1을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bn으로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만 이용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봅시다. an 빼기 16분의 1은 그냥 뭐 간단하죠. 연산이니까 bn에다가 마이너스 16n제곱 빼기 4 분의 n제곱이 되고 빼기 16분의 1 되는 건가? 이거죠 그냥. 플러스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해됨?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그냥 연산이니까 더하기 빼기. 이때 어차피 우린 여기에 시그마 씌우는 거기 때문에 얘도 시그마 씌워서 리미트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인정?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도 여기에 그냥 괄호 씌우고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구나 씌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서도 당연한 거지만 제가 이제 노트 4번에 적어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렇게 하면 또 생색내기 같은데 그 큰 틀은 노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0%예요. 그래서 노트만 제대로 해도 준킬러는 절대 안 틀린다니까요. 공통이든 미적이든 확통이든. 얘도 봐요.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급수할 때 분수식에 수열에서도 했습니다. 시그마 할 때 분수식의 합이에요. 시그마 말하는 거예요. 분수 형태의 시그마가 나오면 우리 100% 뭐 하셔야 돼요? 변형하셔야 돼요. 변형. 근데 변형이 어떻게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분모가 곱의 형태인 거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b에는 그냥 8분의 3인 거니까 하자가 없고 16분의 1은 상수니까 하자가 없고 얘만 분수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찾으셔야 된다고. 얘가 a, b분의 1이냐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1이냐. 그러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당연히 곱의 형태죠. 분모가 합차로 빠지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해서 봤더니 누가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이 n제곱이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제곱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면 되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빼기 4분의 1을 하고 좀 자리가 모자란데? 플러스 4분의 1 조지면 되죠. 그러면 얘와 얘가 하트건법으로 사라져요. Yeah? 괜찮아요? 그럼 잘 봐요. 어떻게 되냐면 가볼게요. 하트건법 쓰면 16 자체를 뜯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 16n제곱 빼기 4분의 1 빼기 16분의 1 나오는 거죠. 물론 bn도 그대로 살아와야 되고. 리에든? 맞죠? 왜냐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어디 있어? 얘를 묶어버리면 누가 돼야 돼요? 16 4분의 1로 묶어. 16분의 1로 묶어야 되나? 봐봐요. 얘 자체를 16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n제곱 빼기 4분의 1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트건법을 칠 때 얘랑 얘가 약분돼서 16분의 1이 튀어나온 거고, 여기에 있던 플러스 4분의 1을 분자로 둔 16n제곱 빼기 4가 여기 그대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끝난 거죠. 왜? 얘가 어차피 뭐니까? 부분분수로 변형이 되니까. 그냥 얘 같이 묶어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6분의 1에 괄호하고 4n 빼기 2 분의 1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분의 1 요렇게 되지 않아요? 얘만 부분분수 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제가 노트 5번에 적어드렸죠. 이미 이건 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경험하고 오셨기 때문에 망원급수 알죠? 부분분수 변형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그냥 n이라고 할게요. n이면 ak 빼기 a의 k 플러스 1이요.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결과물? 이게 뭐요? 작은 거에 작은 거. k가 k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작은 거에 작은 거 넣고 큰 거에 큰 거 넣으시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거 치는 거야. 몇 칸 차이예요? 한 칸이죠? 작은 거에 작은 거, 큰 거에 큰 거 넣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여기에 무한대 넣으면 누구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결과물은 bn의 극한값 누구예요 지금? 8분의 3이고 16분의 1 곱하기 얘 누구예요? 1 넣으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더하기 3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이쁩니다. 우리가 일반화해서 그냥 막 풀어버리면 틀리기 딱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게다가 최종적인 거 16 어디 갔어? an 자체가 16분의 1이었죠 아까.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16분의 1까지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5번 32분의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돼? 이건 이쁩니다. 실제로 이쁘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왜냐면 이게 갑자기 수능이나 어떤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도 EBS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걸 못 풀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EBS의 취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다 혼자 풀면서 해설을 이해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나온다면 이게 좀 거슬리지 않겠니? 라는 걸 받아 먹는 것들만 메인으로 하셔도 사실상 기출과 엔제로도 충분히 EBS 문제들은 커버가 되지 않나. 예. 솔직히 수능에 나온다면 앞서 배웠던 것들보다는 7번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7번이 계산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전부를 할 건 아니지만 7번 한번 해보세요. 약간 시간 드릴 테니까. 어쨌든 등비수열 관점에서 우리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를 찝자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요 놈이긴 합니다. 앞선 문제들은 나왔을 때 조금 거슬리는 친구들인 거고, 얘는 그냥 나오기 쉽다, 좋다 이런 거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수능 특강에서 가장 29번에 어울리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요즘 문제들이 이래요. 29번이 그냥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뻔한 거 아닌가? 근데 진짜 그 계산만 귀찮은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능 현장에서 만나면 어느 정도 비주얼적인 거, 그리고 미적분 특성상 29번이면 시험지 후반부, 극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관리가 조금 미숙할 때 불안할 수 있는 거,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29번을 틀리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9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에서도 얘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잘 봐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건 AN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등비수열에 AN 구하는 유형이구나 라는 거는 밝혀내야 됩니다. 이미 수학원 등비수열 등차에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는 거에 대해 매뉴얼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또한 뭐 그럼 뻔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약간 좀 무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찝고 넘어가는 건 좋죠.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유리수인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유리수가 어느 정도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은 자연수나 정수 같은 조만경도에 이용이 되지만 얘도 충분히 조만경도에 이용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봅시다.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나머지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등차도 교재에 있죠. 등비도.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AN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뭔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식 몇 개? 2개죠. 그래서 어차피 등비에 일반항 구할 거면 식 2개 땄을 때 이 문제는 그냥 끝났다 라는 거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둘, 셋, 이 3개의 관계식이 상당히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냥 뭐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얘 또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적힌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B3가 0이래. 그럼 여기에 3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절대값 A3 더하기 1 요놈 빼기 1이 누군 거예요? 0인 거죠. 그러면 요거 정리했을 때 A3가 누구 나와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죠. 2가 되거나 0이 되는 건가? 그래요? 그렇죠. 이해돼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잘 봐요. 얘도 똑같아. 제가 그 4번에 적어놨죠. 어려운 문제는 노트 4번을 무조건 끼고 있습니다. 조건 만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이상이요. 조건 만족시키는 경우가 2가지 이상일 때 우리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귀류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즉 맞다고 치고 모순이 있나 없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때 귀류법에서 모순이 되는 제일 흔한 장치가 첫 번째는 부등식. 0보다 크다 그랬는데 구해보니 음수더라. 이런 모순이죠. 게다가 얘랑 뭐가 있어요?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연수라 그랬는데 구했더니 분수거나 무리수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요. 마이너스 2나 0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트 2번. 이거 아마 흔하게 보기 힘들었을 텐데 저도 적어드린 적이 없고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보죠. 뭐가 있냐면 등비수열. 등비에서 항이 0 관련 조건. 자 봐요. 등비수열에서 항이 0이 나온다는 게 어떤 특징을 갖나요? 한 번 0이면 어떻게 돼야 돼? 계속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항이 0과 관련된 조건은 뭘 아셔야 되냐면 그냥 오직 0만 나오거나 혹은 0이 아예 안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0이거나 또는 0이 없어야 돼요. 이거 대충 써도 아시겠죠? 교재에 써드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상단에 뭐라 나와 있어요? 모든 0이? 0이 아니죠. 그렇다는 건 A3가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 우리가 필요로 했던 AN의 관계식 중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린 식 하나 구하시면 끝나는 거라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봐봐요. 2개 남았죠. 관계식이. 얘는 지금 딴 거니까. 왜 식이 2개나 남았나요? 식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데.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플러스 쪽 한 번, 마이너스 쪽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식이 2개여서 둘 중에 하나를 걸러내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A5가 B5래. 그러면 B5는 일단 누구예요? 절대값. A5 더하기 1 빼기 1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죠? 맞아? 그럼 여기서 자, 집에 가요, 여러분들. 좀만 힘내고.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노트 3번에 적어드렸지만 이거 들었을 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만할 것 같긴 한데 절대값 A가 그냥 A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당연히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도 내부가 뭐여야 돼요? 양수란 뜻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A5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인 거죠. 이해 가능? 맞아요. 자,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을,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거 보고 아 그래 뭐 A5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얘와 엮어서 얘를 보면 우리가 뭐를 알아요? 잘 봐야 됩니다. A3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A5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러면 등비의 항 입장에서 보면 0에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가까워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 이게 그렇게 크게 쓰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군가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일 때 아는 입장에서는 더 그 다음 부분, 다다음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이는 게 조건 해석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능동적으로 파악해버릇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Let's go. 무슨 색 할까? 좋았습니다. B1 더하기 B2 있잖아요. 얘도 그냥 써버려. 잘 봐요. 이제 끝났습니다. 보면 B1이 누구죠? A1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냥 절대값만 적을게요. A2 플러스 1이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누가 돼야 돼? 2분의? P15이죠? 인정? 잘 봐야 됩니다. 아니 뭐야, 괜찮죠? 네, 그럼 볼게요. 자, 절대값 나오면 벗겨내야 돼요. 내부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이거 내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자, 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이거 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둘 다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 삽질이에요. 잘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보고 홀수 번째끼리 따졌을 때 어쨌든 0에 가까워지겠네를 생각해보면 A3가 마이너스 2인데 가까워지는 방향이면 A1 쪽은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는 양수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된다니까 1을 더한다, 한다, 한들 맞는 건가? 뭐 어쨌든 음수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A1 빼기 1이어야 돼요. 자, 이거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이미 보자마자 능동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생각할 때, 이름 쓸 때 이름 생각하고 쓰지 않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이 당연한 게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이것만 본다니까요. 아, A5? 마이너스 1보다 크네. 그리고 제일 삽질하는 애들이 뭐라고 해요? 아, A1. R4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이거? 이거 쓰고 뭐가 달라져? 아니, 물론 의미가 없진 않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이게 아니잖아. 당연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속뜻을 알자는 거죠. 중의적 표현. 잘 봐요. 얘는 얘죠. 얘는 고민하는 거야. A2가 마이너스 1보다 작나 크나? 근데 얘는 모르죠.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냐 작냐의 기준은 A2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거든요. 근데 홀수 번째가 지금 음수잖아요. 보여지는 게. 그러면 짝수 번째는 플러스인가? 모르죠. 왜냐면 부호가 홀짝홀짝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통일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는 우리가 A2 더하기 1도 되고 마이너스 A2 빼기 1 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확신 있게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만경도 이용해서 그냥 맞다고 치고 결론 내버리고 모순 있나 없나만 밝히면 돼요. 이 뭐라 그래야 돼? 용기? 이것만 있잖아요. 사실상 이거 안 틀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29번이 뻥안 치고 다 이래요. 계산만 조금 두껍고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근데 이거 맞아 아니야? 이 따위로 나오거든요.
그냥 용감하게 뭐 일단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다 끝난다는 거지. 인정? 그럼 가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그냥 양수라고 쳐. A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돼버. 잘 봐요. 누가 돼야 돼? 얘가 양수면 조금 조절해 봅시다. 얘 뭐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날아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A1에다가 플러스 A1R이잖아요. 일반항으로 바꾸면. 그리고 얘가 누구냐리? 2분의 P15이죠. 맞음?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A3가 마이너스 2인 걸 마이너스 2인 걸 아니까 A1이 누구예요? 그쵸? R제곱분의 1 곱하면 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이거 쳐버리면 한번 해봅시다. 조금 계산이 어려운데? 마이너스? 그쵸? R제곱분의 2였습니다. 약간 당황할 뻔했는데. 마이너스 R분의 누구예요? 2죠. 지금 뭐 하는지 알죠? 얘가 누구예요? 2분의 P15이죠. 그러면 그냥 2R제곱 곱해서 2차 방정식 따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기를 갖고 하면 된다고. 해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모르죠. 2R제곱해. 한쪽으로 몰아버려. 누구요? 15, P15, R제곱. 넘어와요. 누구냐리? 플러스, 그쵸? 2라 쓸 뻔했습니다. Yes, that's right. 이거죠.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Let's go. 3, 5, 2, 2.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자, R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5분의 누구거나 2거나 그냥 조만경도예요. 말 그대로. 얘도 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조만경도로 따내면 돼. 어차피 A3가 마이너스 2니까 A5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가 제일 만만한 부등식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한 부등식이 얘 아니냐는 거지. 어디 갔니? 이거. 이게 제일 만만한 부등식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럼 생각해봐요. 자, A3가 마이너스 2요. 그럼 A5는 어떻게 돼요? A3에 R제곱 곱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Let's get it. 자, 도와줘야 됩니다. 계산 상당히 못하기 때문에 요즘 나이 먹어가지고. 그쵸? 마이너스 2예요? 그쵸? A3가 마이너스 2니까 9분의 4 곱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9분의 8? 맞음? 자, 이번에는 25분의 4 곱해야 돼요. 누구한테? 마이너스 2한테. 그럼 누구예요? 25분의? 맞음?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마이너스예요? 누가요? 그렇죠. 이거죠.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얘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모순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뭐가 또 하자가 있나 없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뭔가 모순이 될 만한 제일 만만한 요소가 뭐가 있어요? 그쵸? 예? 뭐야? 뭐 잘못 썼어요? 예? 아니, 뭐야? 맞지 않아요? 맞죠? 좋았습니다. 살짝 당황할 뻔했는데요. 잘 봐요. 부등식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조만경도의 거의 99%는 무조건 부등식 또는 자연수 조건이에요. 굳이 딴 변수를 말하자면 자연수가 정수거나 아니면 문제 상단에 있는 유리수 이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잘 봐요. 지금 이 문제의 부등식이 얘 말고 뭐가 있나요? 얘 있죠. 왜냐면 A2 플러스 1로 나왔다는 자격 자체가 얘가 뭐여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A2는 누구예요? A3에다가 그쵸? A2는 A3에다가 그냥 RA 역수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보자리.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2 곱해요. 누구요? 뚜레이고. 얘는 누구요? 마이너스 5인가? 맞음? 근데 봐요. A2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1 더했을 때 양수예요, 아니에요? 양수죠? 얘는 1 더하면 양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 또한 조만경도 때문에 또 모순이에요. 이해됨? 아니, 이 교재를 내가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린다고요. 굳이 수열의 극한이 아니어도 수학원, 수학2, 미적 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용기 있게 맞다고 치고 결론 내버리면 됩니다. 마지막. 자,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또 먹을 때만 신나게 먹고 물어볼 때는 아봉하고 이러면 또 배신감 느끼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얘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니까 계산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이게 누구죠? 2분의 19인가? 맞음? 얘 또한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적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R제곱이 아니고 그냥 R이죠. R제곱분의 누구요? 2 더하기 빼기죠. 더하기요. R제곱분의 R분의 2죠. 맞음? 그리고 얘가 2분의 19가 되죠. 그러면 얘 또한 2R제곱을 곱해서 싹 몰아버렸을 때 누가 되느냐? 19 R제곱 빼기 4R 빼기 4가 누구요? 0이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19 자체가 소수기 때문에 얘에다가 4의 약수가 지지고 볶아서 4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R은 근해 공식 썼을 때 루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무리수죠. 이해됨? 그래서 얘 때문에 또 모순인 거예요. 나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냥 요즘에 현 주소가 이래요. 29번이. 다 풀고 나서 보면 그냥 죄다 계산밖에 없잖아요. 뭐 대단한 사고력이나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맞다고 치고 결론 냈는데 모순이고 맞다고 치고 결론 냈는데 모순이고 딱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맞출 수 있다는 거지. 미분법이랑 적분법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근데 수열의 극한은 겉만 번지를 해. 그러니까 이거 막상 마음 먹고 접근하면 안 풀릴 리가 없다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식두개 조작하는 거. 거기에 조만경도 조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정? 또 하면 할만하지 않나요? 아니야, 좀 어려워요.